네, 사드 발사대 4기가 오늘 성주 사드 기지에 반입됐습니다. 이로써 한 개 포대에 필요한 6기의 발사대가 모두 모이게 됐습니다. 네, 주한미군은 추가 배치된 사드 발사대를 설치한 후 작전 운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발사대 6기가 모두 모였습니다. 지난해 7월 한미가 한반도 사드 도입 발표를 한 지 14개월 만에 완벽한 한 개 포대의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발사대와 함께 레이더 보안 시설, 비상시 전원 공급을 위한 배터리 등 핵심 장비들도 기지에 반입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사드 기지에서 발사대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시설 공사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 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오늘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기존 발사대 2기와 새로 반입된 발사대 4기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알루미늄 패드 위에서 임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배치 결정을 위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임시 배치 완료를 중국 측에도 통보를 했으며 앞으로 주변국의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렬했던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한 듯 범부처 차원의 지역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소식이 알려지고 사드 장비들이 기지로 들어가기까지 경북 성주 일대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찰은 밤새 이어진 대치 끝에 가까스로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은 가장 먼저 사드 기지로 향하는 길을 모조리 막았습니다. 길마다 트랙터와 트럭을 세워뒀고 사드 기지로 가는 최종 길목인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는 주민 400여 명이 모여 앉아 길을 막았습니다. 이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전국에서 경찰 8천여 명이 집합하면서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밤 12시 자진 해산하라고 경고하던 경찰이 마침내 강제 해산에 들어가자 순식간에 시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밀고 밀리는 몸싸움에 곳곳에서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성주 소방서에 따르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30명을 넘었습니다. 날이 밝도록 그칠 줄 모르던 충돌은 사드 물자를 실은 차량이 마을회관 앞을 지나면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드 발사대 4기가 모습을 드러내자 주민들은 참외를 던지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는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동지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18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처음으로 발표한 뒤로 400일 동안 이어지던 주민들의 농성은 사드 포대 1개가 완성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사드 포대 배치가 완료된 데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묘하게 달랐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보수 야당은 환영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의당은 임시 배치 무기 연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나재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드 배치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대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드 배치는 최종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하게 하지 않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다며 사드 배치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데 수긍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늦게나마 사드가 배치돼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것이 설치가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매우 또 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사드 임시 배치와 최종 배치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의 오판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사드 배치를 완료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조치라며 사드 임시 배치의 무기한 연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나재현입니다. 주한미군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성주 사드 기지로 추가 반입하자 중국이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일부 매체는 사드가 북핵과 같은 악성 종양이 될 것이라며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진방 특파원입니다. 성주 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로 반입되자 신화통신과 CCTV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이 긴급 속보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CCTV는 이날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가 정식으로 완료됐다고 보도하면서 성주 주민과 경찰이 밤새 대치해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CCTV는 이어 지난 6일 중국 외교부 껑상 대변인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결연히 반대하며 배치를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강력한 사드 반대 입장을 내보냈습니다. 인민일보와 봉황망 등은 사드 배치 반대 시위 현장 사진 등을 자세히 보도하며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전했습니다. 관영 황구시보는 이날 별도 사평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남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치는 행위라며 사드가 북핵과 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 종양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사드가 북한의 근거리 미사일 방어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해 중요한 요새를 추가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매체의 이런 행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때 침묵으로 일관하던 것과 매우 상반된 모습으로 북핵과 사드를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중국 당국의 입장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고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트린다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김진방입니다. 중국에서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에 따른 반한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중 한국 대사관이 교민 신변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주중 대사관 영사부는 오늘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계정 등을 통해 교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대사관은 공지에서 중국 내 체류 또는 방문 중인 국민의 신변 안전 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국인과 접촉 시 불필요한 논쟁이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러 마지막 일정으로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극동 지역은 러시아뿐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 번영을 이끌 희망의 땅이라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러시아,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의 공통점이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먼저 문재인의 인 글자가 호랑이를 뜻한다며 푸틴 대통령도 기상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닮았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어 러시아 작가들에 대한 한국인의 애정, 또 한국 작가들 가운데 러시아와 연결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극동 지역에서 함께 도우며 살아갔다며 그 경험이 더 큰 발전을 이끌어낼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북방 정책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극 항로 개척, 조선업 협력, 한러 합작 조선소 건설 등 양국의 협력은 이미 시작돼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를 소개하며 극동개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의 이른바 나인브리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에서 양국이 동시다발적 협력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극동 발전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위협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국제 제재에 러시아의 동참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에 이어 다시 한번 남북러 삼각협력, 이를 위한 한러 간 협력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국민들이 많이 찾아와 줄 것과 푸틴 대통령의 방안을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북한의 도발 때문에 전화통화도 이미 6번이나 한 사이입니다. 이날 50분간의 회담에서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지금은 대화보다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일 정상은 원유 공급 중단 등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담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대화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좀 이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해 나갔으면 합니다. 未来志向の新たな日韓関係を共に築い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날 정상회담에선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 노동자 등 역사 문제들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담이 어느 때보다도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방위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평창올림픽에 초청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합뉴스TV 고유란입니다.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이며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새 지도체제 구성과 함께 보수 통합 여부를 놓고 당내 논쟁이 예상됩니다. 홍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당원 대표자 회의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지 74일 만입니다. 막중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저의 불찰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대표는 자칫 자신의 사퇴를 통해 자강의 불씨가 수그러들지 않을까 걱정하느라 결심이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길이 바쁜 만큼 바른정당은 즉각 새 리더십을 위한 후속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이냐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의 최대 주주인 김무성, 유승민 의원의 구원 등판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자강론을 외쳐온 이 대표가 조기 낙마함에 따라 보수 진영 내 통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국민의당과의 정책 연대 가능성을 놓고 복잡한 당내 기싸움도 예상됩니다. 바른정당 세 가지 노선으로 갈라질 거다. 이런 얘기 공공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 저조차도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 대표의 사퇴로 보수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재성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주도한 여론조작에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와 현직 간부 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노 씨는 댓글부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박 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10대들의 또래 소녀 집단 폭행 사건이 잇따라 터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급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일까지. 일부 10대의 성인 뺨치는 범죄 행위에 부모들은 자녀 학교 보내기가 두렵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10대들이 또래 소녀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집단 폭행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알려진 강릉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15살 여고생 등 6명이 또래 소녀를 7시간 넘게 끌고 다니며 해수욕장과 자취방 등에서 폭행하고 이를 자랑 삼아 SNS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10대 범죄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잔혹해지고 있는데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지난 3월 인천에서 10대 소녀가 여자 초등생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 유기한 사건이 발생해 10대 범죄의 잔혹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달에는 광주에서 중학교 동창의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우고 생일 축하를 해주겠다고 불러내 물고문을 하는 등 괴롭힌 10대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2월 초등, 중학교 남자 동창을 빈집에 감금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뜯어내거나 유사 성행위까지 시킨 혐의로 10대들이 붙잡혔고, 지난해 대전에서는 10대들이 또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목줄을 채워 베란다에 감금한 일도 있었습니다. 연일 들려오는 10대들의 흉악범죄 소식에 학부모와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10대가 예전과는 달리 그 범죄하는 양식이나 그 행동들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사회적 허용 범위를 넘어선 수치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실효성 있고 실제성 있는 그런 법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강릉 10대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늑장 수사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조성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10대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뒤늦은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지난 7월 경포해변과 가해자 자취방에서 또래 소녀를 무차별 폭행한 15살 A양 등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2달 가까이 지난 5일에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가해자 6명 중 1명인 17살 C양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하자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여파로 이번 사건도 SNS를 통해 알려지자 경찰은 지난 5일 뒤늦게 C양의 행방을 찾아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진 보는데 그냥 너무 좋은 동생 같았어요. 그냥 그래서 더 그 사건에 신경이 많이 쓰였고, 저도 단순한 애들끼리 그런 거겠지. 걔가 잘못했으니 맞을만 했네, 막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에도 억울했고. 특히 경찰은 사건의 핵심 증거인 폭행 동영상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실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가해자들이 폭행 장면을 영상통화로 생중계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지만 경찰은 그런 동영상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던 경찰은 지난 5일 피해자인 B양의 가족에게서 폭행 동영상을 제출받고 나서야 뒤늦게 분석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렇듯 경찰의 수사가 늦게 진행되는 사이 피해자인 B양과 가족의 고통은 깊어졌고, 그동안 가해 청소년들은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조롱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장애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한 육교에 승강기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 사이에 신체가 끼어도 멈추지 않거나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는 등 허술한 관리 탓에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 많았습니다. 이준음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강기마다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문과 문 사이에 신체가 끼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센서가 고장난 승강기는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도 그대로 문이 닫힙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육교 63곳을 조사했더니 승강기 센서가 고장난 곳이 29곳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손이 꼈는데 멈추지 않고 작동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상벨을 눌러도 묵묵부답인가 하면 1년마다 새로 받아야 하는 검사 합격 증명서가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육교 승강기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한 건데 정작 이들을 위한 시설도 갖춰주지 않았습니다. 42곳에선 점자 블록이 없거나 잘못 설치됐고 48곳은 승강기를 타고 내리는 입구가 다른데도 음성 안내조차 없었습니다. 음성 안내라든가 또 장애인을 위한 조명 블록, 또 보도상의 어떤 단차 발생 등으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뒤늦게 전국 육교 승강기 777대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을 수리하던 인부 한 명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쯤 11층 높이 아파트 외벽에서 갈라진 틈을 고치던 44살 A씨가 추락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감독자와 A씨를 포함한 인부 4명은 모두 안전장비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공중에서 작업대를 고정하는 줄 매듭이 풀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